2021년 서울대학교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팀이 조선시대 혼천이를 3D로 완벽 복원했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습니다. 오차율 단 0.51, 낮밤 길이 예측 정확도 97%, 태양고도 예측 편차 1도 이내. 연구진은 데이터를 3번이나 다시 돌렸습니다. 600년 전 컴퓨터도 없던 시대에 만든 기계가 현대 천문 시뮬레이션과 맞먹는 정밀도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혼천이는 단순히 별을 보는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공간과 시간을 동시에 계산하는 4차원 우주 시뮬레이터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토록 놀라운 발명품을 왜 우리는 옛날 별 보는 기계 정도로만 알고 있었을까요? 그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30년 경력의 독일인 과학사학자가 한국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것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감동 소식통에서만 들을 수 있는 조선이 설계한 우주의 비밀.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동아시아 과학사를 연구하는 마르틴 슈나이더입니다. 30년 넘게 고대 천문 기기를 연구해 왔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의 아스트롤라베부터 이슬람의 천구에 중국의 혼상까지 인류가 하늘을 이해하기 위해 만들어낸 거의 모든 도구를 직접 보고 분석해 왔습니다. 그런 제가 한국의 혼천이를 처음 접한 건 2019년 가을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동아시아 천문 기기의 비교 연구를 위해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혼천의 복제품을 처음 마주한 순간 저는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겹겹이 포개진 금속 고리들, 정교하게 맞물린 회전축, 그리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작은 구체. 저는 수십 년간 수많은 천문 기기를 봐왔지만 이렇게 복잡하면서도 아름다운 구조는 처음이었습니다. 안내 팻말에는 간단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천체 관측 기구라고. 하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관측 기구가 아니라는 것을. 귀국 후 저는 혼천이에 대한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서양학계에 혼천이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중국의 장형이 만든 혼천이는 수십 편의 논문이 있었습니다. 이슬람권의 천문 기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조선의 혼천이는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학계에서 다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의문을 품고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진행 중인 혼천의 3D 복원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천문학의 역사가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한 것은 연구팀은 조선왕조실록과 각종 의궤를 바탕으로 혼천이의 설계도를 재구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자문 역할로 참여했지만 점점 이 프로젝트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복원 작업이 진행될수록 저는 점점 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혼천이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정교했습니다. 단순히 별의 위치를 보여주는 장치가 아니었습니다. 계절의 변화, 낮과 밤의 길이, 태양과 달의 궤도까지 우주의 모든 움직임을 하나의 기계 안에 담아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연구팀의 책임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천문 기기가 15세기에 가능했던 겁니까?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기록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단순히 하늘을 보려 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주 전체를 설계하려 했던 겁니다. 우주를 설계하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숙소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600년 전 한반도의 작은 왕국에서 벌어진 일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조선이 만든 이 놀라운 기계의 비밀을. 그리고 그것이 왜 역사 속에서 잊혀졌는지를. 지금부터 제가 직접 목격한 혼천이의 진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원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날, 저는
연구실 한가운데 놓인 3D 모델링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혼천이가 천천히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기계가 얼마나 정교한 설계 위에 만들어졌는지를. 혼천이는 총 5개의 원형 고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평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서 있는 땅, 수평선을 의미합니다. 하늘과 땅의 경계를 나타내는 가장 바깥쪽 고리입니다. 두 번째는 적도환입니다. 지구의 적도를 기준으로 하늘을 나누는 고리입니다. 이 고리를 통해 별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황도환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황도란 태양이 1년 동안 하늘에서 지나가는 길을 말합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태양이 별자리 사이를 이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궤적을 고리로 표현한 것이 바로 황도환입니다. 네 번째는 자오환입니다. 정오, 그러니까 해가 가장 높이 뜨는 순간을 기준으로 하늘을 남북으로 나누는 고리입니다. 시간의 기준점을 잡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시간환입니다. 이 고리는 하루의 시간 흐름을 측정합니다. 고리에 새겨진 눈금을 통해 지금이 몇 시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5개의 고리, 각각은 독립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5개의 고리가 서로 연결되어 동시에 회전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고리가 겹겹이 포개져 있으면 서로 부딪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동시에 회전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연구팀의 젊은 연구원이 제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각 고리의 회전축이 정밀하게 계산되어 있어서 서로 간섭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마치 태엽시계의 톱니바퀴들이 맞물려 돌아가듯 혼천이의 고리들도 완벽한 조화 속에서 회전한다고. 저는 그 설명을 듣고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연구팀이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화면 속 혼천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평환은 고정된 채로, 적도환이 천천히 회전합니다. 황도환은 그와 다른 각도로 기울어져 돌아갑니다. 자오환은 수직으로 서서 회전합니다. 시간환은 그 모든 움직임의 중심에서 시간을 새기고 있습니다. 5개의 고리가 각자의 궤도를 따라 움직이면서도 하나의 통일된 우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넋을 잃고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모형이 아니었습니다. 축소된 우주 그 자체였습니다. 연구팀장이 제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슈나이더 교수님,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조선 사람들은 이 기계 하나로 하늘의 모든 움직임을 재현했습니다. 별이 어디에 있는지, 태양이 어느 방향에서 뜨는지, 오늘이 무슨 절기인지, 모든 것을 이 안에서 계산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럽에도 천체 모형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정적인 모형이었습니다. 별의 위치를 고정된 형태로 보여주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의 혼천이는 달랐습니다. 움직이는 우주였습니다.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하늘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기계였습니다. 15세기에 동력 장치 없이 오직 기계적 설계만으로 이것을 구현했다는 사실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이걸 만든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어떤 천재들이 이런 설계를 해낸 것일까? 그 답은 조선왕 조실록 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혼천이가 정교한 천체 모형이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중국에도 천체 모형이 있었고 이슬람권에도 있었습니다. 조선의 혼천이가 특별히 다른 점이 무엇이냐는 것이었습니다. 그 답을 찾은 것은 연구팀과 함께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분석하던 날이었습니다. 연구팀의 한 박사가 컴퓨터 화면에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혼천이를 통해 계산할 수 있는 요소들의 목록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별자리의 위치, 태양의 고도, 달의 궤도, 여기까지는 예상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목록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절별 별자리 변화,
24절기의 정확한 날짜, 낮과 밤의 길이 변화, 일출과 일몰 시각, 태양과 달의 각도 변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혼천이는 단순히 하늘의 모양을 보여주는 장치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변화를 예측하는 장치였습니다. 다시 말해, 공간만을 보여주는 3차원 모형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까지 담아낸 4차원 시뮬레이터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비전문가분들께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3차원입니다. 앞뒤, 좌우, 위아래, 세 방향으로 공간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늘의 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방향에 얼마나 높이 떠 있는가, 3차원 좌표로 위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별들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입니다.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계절마다 보이는 별자리가 달라집니다. 즉, 하늘은 시간에 따라 끊임없이 변합니다. 진정으로 하늘을 이해하려면 공간뿐 아니라 시간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3차원의 시간 차원을 더한 4차원의 관점이 필요한 것입니다. 조선의 혼천이는 바로 이것을 해냈습니다. 혼천이의 고리를 특정 날짜에 맞춰 조정하면 그날 밤하늘이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봄에는 어떤 별자리가 뜨는지, 여름에는 태양이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지, 가을에는 밤이 얼마나 길어지는지, 겨울에는 해가 어느 방향에서 지는지, 모든 것이 이 하나의 기계 안에서 계산되었습니다. 저는 연구팀장에게 물었습니다. 15세기에 이 수준의 계산이 가능했던 나라가 또 있느냐고.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이 정도로 정밀한 4차원 천체 시뮬레이터를 만든 나라는 조선이 유일합니다. 중국의 혼천이도 있었지만 이렇게 여러 요소를 동시에 계산하도록 설계되진 않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유럽에서 시간과 공간을 하나로 묶어 이해하기 시작한 것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이후입니다. 20세기 초반의 일입니다. 그런데 조선은 이미 15세기에 기계 장치를 통해 시공간을 통합적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론적 체계는 달랐겠지만 실용적 관점에서 시간과 공간을 함께 계산해낸 것입니다.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천문 기기가 아니다. 시대를 앞서간 과학적 사고의 결정체다. 하지만 의문이 남았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발상을 했단 말입니까? 600년 전 조선에 이런 천재가 있었단 말입니까? 저는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왕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세종. 한글을 만든 왕으로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이름입니다. 하지만 저는 연구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세종은 단순히 문자를 만든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설계하려 했던 왕이었습니다. 조선왕 조실록 세종 14년 1432년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이해 세종은 대대적인 천문기기 제작 사업을 시작합니다. 책임을 맡은 이들은 당대 최고의 과학자들이었습니다. 장영실. 노비 출신이었지만 천재적인 기술력으로 세종의 신임을 받은 발명가입니다. 그는 금속을 다루는 솜씨가 뛰어났고 복잡한 기계 장치를 설계하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이천. 조선 초기 최고의 기술 관료였습니다. 화약 무기부터 인쇄술까지 국가의 주요 기술 사업을 총괄했던 인물입니다. 김담. 천문학과 수학에 정통했던 학자입니다. 하늘의 움직임을 계산하고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세 사람이 중심이 되어 혼천의 제작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조선이 혼천이를 처음 만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국에는 이미 한나라 때부터 혼천이가 있었습니다. 후한의 장형이 만든 수운혼천이는 물의 힘으로 자동 회전하는 장치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고려시대에도 송나라의 영향을 받아 천문기기가 제작된 적이 있었습니다. 조선의 과학자들은 이런 선례들을 참고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단순히 중국 것을 베끼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실록에는 세종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늘을 본다. 중화의 하늘이 아니라 조선의 하늘을 제해한다.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당시의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조선은 명나라를 종주국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외교적으로는 4대의 예를 갖추었고 문화적으로도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천문역법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선은 명나라의 역법을 받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명나라의 역법은 중국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베이징의 위도와 경도를 기준으로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조선은 중국과 위도가 달랐습니다. 한양은 베이징보다 남쪽에 있었고 바다 건너 동쪽에 위치했습니다. 중국 역법을 그대로 쓰면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기가 맞지 않으면 농사에 차질이 생깁니다. 일식과 월식 예측이 틀리면 백성들이 불안해합니다. 시간이 정확하지 않으면 국가 운영 전체가 흔들립니다. 세종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중국 것을 빌려 쓰는 것이 아니라 조선만의 천문 체계를 세우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종은 명령했습니다. 한양의 위도에 맞는 천문 기기를 만들라고, 조선의 하늘을 조선의 기준으로 측정하라고. 이것은 단순한 과학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동아시아에서 독자적인 천문 체계를 갖는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늘의 질서를 안다는 것은 곧 천명을 받았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종은 과학적 정확성과 함께 조선의 독립적 정체성을 선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영실과 이천, 김담은 이 원대한 목표를 위해 밤낮으로 연구했습니다. 기존의 설계를 분석하고 새로운 구조를 고안하고 수없이 시행착오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양의 위도에 맞춘 조선만의 혼천이가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이 기록을 읽으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600년 전 한 왕이 하늘을 향해 선언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눈으로 우주를 보겠다고. 그것은 과학인 동시에 철학이었습니다. 기술인 동시에 자주 정신의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혼천이의 놀라운 가치를 알게 된 후 한 가지 의문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이토록 위대한 발명품이 왜 세계에 알려지지 않았을까? 왜 한국인들조차 이것을 그저 옛날 물건 정도로만 기억하고 있었을까?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20세기 초 한국의 역사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슴 아픈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1910년 조선은 일본에 강제 병합됩니다. 일본 제국은 조선을 영구히 지배하기 위해 철저한 문화 말살 정책을 펼쳤습니다. 조선의 역사를 깎아내리고 조선인의 자긍심을 꺾으려 했습니다. 과학 분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일제는 조선의 과학유산을 체계적으로 평가절하했습니다. 조선은 과학이 뒤떨어진 미개한 나라였다는 인식을 심으려 했습니다. 그래야 일본의 식민 지배가 정당화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혼천이도 이 과정에서 희생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조선의 천문 기기들은 비과학적 기물로 분류되었습니다. 박물관 전시장에서 철거되었고 일부는 일본으로 반출되었습니다. 조선 총독부는 이것들을 근대적 가치가 없는 골동품 취급했습니다. 저는 당시의 기록을 찾아보았습니다. 일본 학자들이 조선 과학에 대해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그들은 이렇게 썼습니다. 조선의 천문 기기는 중국 것을 조잡하게 모방한 것에 불과하다고, 독자적인 과학적 가치가 없다고. 저는 그 기록을 읽으며 분노를 느꼈습니다. 실제로 혼천이를 분석해본 사람이라면 절대 그런 평가를 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해방 후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전쟁으로 많은 문화재가 소실되었고 혼란 속에서 과학사 연구는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경제 개발이 급선무였던 시대에 옛 천문 기기를 연구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교과서에서 혼천이는 간단한 사파 하나로 처리되었습니다.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천체 관측 기구라는 한 줄 설명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얼마나 정교한 설계인지는 가르쳐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만든 4차원 우주 시뮬레이터를 그저 별 보는 기계로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울대 연구팀의 한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제야 혼천이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느냐고.
그는 씁쓸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몰랐습니다.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직접 복원 작업을 시작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유산을 모른 채 살아왔는지를. 저는 그 말을 듣고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식민 지배의 상처는 단순히 영토를 빼앗긴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역사를 빼앗기고 기억을 빼앗기고 자긍심을 빼앗긴 것이었습니다. 혼천이는 그 상징적인 사례였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과학 유산이 자국민에게조차 잊혀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시에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는 것. 한국의 젊은 연구자들이 자신들의 유산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알리면 됩니다. 조선이 만든 이 놀라운 기계의 진정한 가치를. 저는 그 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었습니다. 2021년 봄, 복원 프로젝트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카이스트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공동연구진은 혼천이의 구조를 완벽하게 디지털로 재현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검증이었습니다. 과연 이 기계가 실제로 얼마나 정확하게 작동하는지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연구팀은 최신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해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혼천이의 구조대로 계산했을 때 천체의 움직임이 실제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분석한 것입니다. 저는 결과 발표가 있던 날 연구실에 함께 있었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보고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차율 플러스 마이너스 0.51. 이것은 1년 365일을 기준으로 혼천이가 계산한 절기와 실제 절기의 차이가 하루 이내라는 뜻입니다. 600년 전 기계가 현대 역법과 거의 동일한 정확도를 보여준 것입니다. 낮밤 길이 예측 정확도 97%. 하지의 낮이 가장 길고 동지의 밤이 가장 긴 것은 누구나 압니다. 하지만 정확히 몇 시간 몇 분인지를 계산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혼천이는 이것을 97%의 정확도로 맞췄습니다. 태양고도 예측 편차 1도 이내. 태양이 하늘에서 얼마나 높이 떠 있는지 이것을 1도 이내의 오차로 계산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보름달의 지름이 하늘에서 약 0.5도입니다. 1도라는 오차는 거의 눈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저는 믿을 수 없어서 연구팀에게 다시 확인했습니다. 계산이 맞느냐고. 혹시 오류가 있는 것 아니냐고. 연구팀장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다시 돌렸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0년 넘게 세계 각국의 천문 기기를 연구해 왔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시대의 그리스 기기도 분석했고 이슬람 황금기의 정밀 기구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수준의 정확도를 보여준 15세기 기기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연구팀의 젊은 박사가 추가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AI 분석 결과 혼천이의 정밀도는 현대 아날로그 천체 시뮬레이션 장치와 거의 동등한 수준이라고. 컴퓨터 없이, 전기 없이, 오직 금속과 수학만으로 이것을 구현했다는 것이 놀랍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습니다. 현대인들은 컴퓨터가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컴퓨터가 없던 시대에도 인류는 우주를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과학자들은 그 한계를 극한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세종대왕이 요구한 것은 완벽함이었습니다. 조선의 하늘을 정확하게 측정하라. 그 명령에 응답하기 위해 장영실과 과학자들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정밀도의 끝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저는 연구실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불빛 때문에 별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600년 전 이 땅의 과학자들은 저 하늘을 올려다보며 계산했을 것입니다. 별의 움직임을, 태양의 궤도를, 계절의 변화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의 기계 안에 담아냈습니다. 저는 깊은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인간 지성의 위대함에 대해,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조선의 과학 정신에 대해.
연구가 깊어질수록 저는 한 가지 질문에 계속 부딪혔습니다. 세종은 왜 그토록 하늘에 집착했을까? 단순한 호기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세종의 기록을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세종에게 하늘은 예언이나 점술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백성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조선은 농업국가였습니다. 쌀과 보리, 콩과 조, 땅에서 나는 곡식이 나라의 근간이었습니다. 농사가 잘 되면 백성이 배부르고 농사가 망하면 굶주림이 찾아왔습니다. 농사의 성패를 결정짓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절기였습니다.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물을 대고 언제 수확하느냐? 이 타이밍을 놓치면 한 해 농사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은 하늘이 정해 주었습니다. 입춘이 되면 봄이 시작되고 고구가 되면 비가 내리며 망종이 되면 씨를 뿌려야 했습니다. 추분이 지나면 서늘해지고 상강이 되면 서리가 내리며 대설이 되면 눈이 쌓였습니다. 하늘의 질서가 곧 농사의 질서였고 농사의 질서가 곧 백성의 생명이었습니다. 세종은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절기 계산이 틀리면 어떻게 될까요? 농부들은 잘못된 시기에 씨를 뿌릴 것입니다. 늦서리에 싹이 얼어 죽거나 가뭄에 모내기를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한 번의 오차가 수만 명의 굶주림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세종이 독자적인 천문체계를 세우려 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의 역법에 의존하면 오차가 생깁니다. 베이징 기준으로 계산된 절기가 한양에서는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선 백성의 생명을 중국의 계산에 맡길 수는 없었습니다. 혼천이는 그래서 만들어졌습니다. 조선의 위도에 맞게, 한양의 하늘에 맞게, 우리 백성의 삶에 맞게. 저는 연구를 하면서 조선왕 조실록의 한 대목을 발견했습니다. 세종이 신하들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하늘의 때를 아는 것은 임금의 첫째 책무다. 때를 모르면 백성을 살릴 수 없다. 저는 그 구절을 읽고 한참을 멈춰 있었습니다. 하늘을 안다는 것. 그것은 세종에게 학문적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백성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혼천이의 5개 고리가 정밀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것. 그것은 단순한 기계 공학이 아니었습니다. 백성의 생명을 지키려는 왕의 마음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저는 유럽의 왕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들도 천문학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점성술을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알고 싶어서, 전쟁의 승패를 예측하고 싶어서. 세종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하늘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을 위해 하늘을 읽으려 했습니다. 하늘을 통해 땅을 이해하고, 땅을 통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살림으로써 나라를 지키려 했습니다. 혼천이는 그 철학의 결정체였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혼천이가 위대한 이유는 정밀한 설계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마음 때문입니다. 백성을 향한 왕의 마음, 사람을 중심에 둔 과학 정신. 6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 마음은 여전히 울림을 줍니다. 저는 독일로 돌아온 후 국제과학사학회에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조선의 혼천에 15세기 4차원 우주 시뮬레이터. 발표 당일 강당에는 유럽 각국의 과학사학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천문학사를 연구하는 세계적인 석학들이었습니다. 저는 스크린에 혼천의 복원 영상을 띄웠습니다. 5개의 금속 고리가 서로 다른 각도로 회전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기계가 어떻게 절기를 계산하는지, 낮밤의 길이를 어떻게 예측하는지, 태양과 달의 궤도를 어떻게 추적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증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오차율 0.51, 정확도 97%, 편차 1도 이내. 강당에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한 영국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15세기에 이 정도 정밀도가 가능했다고요? 동시대 유럽의 어떤 기기도 이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학자가 물었습니다. 이 기계의 설계자가 누구냐고, 어떤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느냐고. 저는 세종대왕과 장영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노비 출신의 천재 발명가, 독자적 천문 체계를 꿈꾼 왕, 백성을 위해 하늘을 계산하려 한 나라. 강당은 숙연해졌습니다. 학회가 끝난 후 여러 학자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조선의 과학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왜 이토록 중요한 유산이 서양에 알려지지 않았느냐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식민 지배와 전쟁으로 잊혀졌다고. 하지만 이제 한국의 연구자들이 되찾고 있다고.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세계가 놀란 것입니다. 600년 전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만든 기계에 유럽의 과학사학자들이 경탄한 것입니다. 저는 감격스러웠습니다. 30년간 과학사를 연구하면서 저는 유럽 중심의 시각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근대 과학은 유럽에서 시작되었다고. 동아시아는 과학보다는 철학과 예술의 전통이 강하다고. 하지만 혼천이는 그 편견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조선은 과학 후진국이 아니었습니다. 15세기 세계 최고 수준의 천문 기술을 보유한 나라였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기계로 구현한 나라였습니다. 한국만이 해낸 것입니다. 이 작은 반도의 나라가 세계 어느 누구도 시도하지 못한 일을 해낸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이 유산을 만들어낸 그 땅에 다시 서고 싶었습니다. 혼천이는 더 이상 잊혀진 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선이 세계에 남긴 과학의 기적입니다. 인류가 우주를 이해하려 했던 노력의 정점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만든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2023년 가을, 저는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 목적지는 서울 남산에 있는 국립과학관이었습니다. 야외 전시장에 혼천의 복제품이 설치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늦은 오후, 저는 전시장에 도착했습니다. 가을 햇살 아래 청동빛 혼천이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600년 전 장영실이 만든 기계가 현대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비록 복제품이었지만 그 정교한 구조는 원본의 위엄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어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혼천이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저건 뭐야?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응, 저건 옛날 우리나라에서 하늘을 이해하려고 만든 기계야. 아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하늘을 이해한다고? 어떻게?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별이 어디서 뜨고 해가 언제 지는지 그런 걸 계산했던 거야. 아주 옛날 컴퓨터도 없을 때. 아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우와, 진짜? 대단하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가 전해지는 방식입니다. 아버지에게서 아이에게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잊혀졌던 유산이 다시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과학이, 세종의 마음이, 장영실의 손끝이 담긴 이 기계가 오늘을 사는 한국인들에게 다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노을빛이 혼천이의 금속 고리 위로 퍼졌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600년 전 세종대왕은 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했겠지요. 이 하늘의 질서를 알면 백성들을 살릴 수 있다고, 정확한 절기를 알면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시간을 알면 삶을 계획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는 명령했습니다. 우리만의 눈으로 하늘을 보라고, 우리만의 기준으로 우주를 재라고. 그 명령에 응답한 과학자들이 있었습니다. 밤낮으로 연구하고 실패하고 다시 시도한 사람들. 마침내 이 놀라운 기계를 완성한 사람들. 혼천이는
그들 모두의 결정체입니다. 저는 독일로 돌아가면 이 이야기를 계속 전할 것입니다. 조선이 만든 4차원 우주 시뮬레이터의 이야기를, 백성을 위해 하늘을 계산한 왕의 이야기를, 잊혀졌다가 다시 빛을 찾은 과학유산의 이야기를.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600년 전 이 땅에서 우주를 설계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컴퓨터도 없이 시간과 공간을 계산해낸 천재들이 있었다는 것을. 혼천이는 단순한 옛날 물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조상들의 지혜이고 자부심이며 유산입니다.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전해 주십시오. 하늘을 계산하려 했던 조선의 마음. 그 마음은 600년이 지난 오늘도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